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신의 시계 상태를 알고 싶어서 테스터기를 구입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가격도 크게 부담되지 않고요. 실제로 저 시계 테스터기에 시계 상태가 어떤지 알려주는 수치가 있습니다. 네, 이것을 알면 자신의 시계가 어떤 상태인지, 예를 들자면 오버를 할 때가 되어 가는지, 그리고 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그런 그런 정보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취미 생활로서 시계를 다루거나 아니면 다른 시계 방송들 그런 거 보실 때 시계 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그런 결과를 여러분께서 판독하실 수 있어요. 어렵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시고 여러분 취미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 우선 무브먼트가 있습니다. 2824고요. 잘 안 보이는데 아주 흔한 그런 무브먼트입니다. 흔하지만 아주 좋은 무브먼트예요. 성능이 좋습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깨끗하게 나오면 아무 문제가 없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지금 그게 다르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앰플리튜드는 이 밸런스 휠의 회전 각도를 말합니다. 계속 회전하는 게 아니고 왔다 갔다 반복적으로 움직이거든요. 지금 태엽이 완전히 풀려서 멈춰 있습니다. 이거는 2824인데 빈티지 무브먼트예요. 옛날 겁니다. 제가 이렇게 시계를 만들어서 오버를 했습니다. 자, 태엽을 가볼게요. 한 번, 두 번, 두 번 감았습니다. 오차가 이제 빠르죠, 지금? 위로 올라가면 빠른 겁니다. 플러스 70초. 지금 이제 앰플리튜드가 174도로 나옵니다. 이제 점점 올라갈 거예요. 태엽을 감았기 때문에. 대부분, 이 그래프를 많이 보실 거예요. 그래프하고 오차를 많이 보실 텐데, 사실은 이 값이 훨씬 중요합니다. 지금 태엽을 두 번 감았는데 그래프가 수평이 되면서 오차가 지금 0에 가까워지고 있죠. 앰플리튜드 207도에 오차가 하루 플러스 3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따금씩 시계를 오버를 하거나 수리를 했는데 앰플리튜드가 200대에 있는 시계가 있어요. 오버를 하거나 수리를 하고 태엽을 완전히 감았음에도 불구하고 200도가 나온다. 그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각도가 200도인데도 그래프는 수평이고 오차가 없을 수 있어요. 시계를 모르시는 분은 이 그래프를 보고 깔끔하다, 오차가 없네,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태엽을 더 감아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태엽을 20번 정도 감았습니다. 이제 완전히 감겼거든요. 안정되려면 약간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 완전히 수평이 됐죠? 오차가 0이라고 보셔도 돼요. 지금 앰플리튜드가 300도고 0이죠. 새 시계가 300도가 나옵니다. 지금 300도가 조금 넘는데 아주 좋은 상태예요. 태엽을 두 번 감았을 때 200도고 오차가 3초였는데 지금 태엽을 완전히 감았을 때 300도고 오차가 없죠. 태엽이 완전히 감겼을 때와 거의 풀렸을 때 그 사이에 오차가 없는 것을, 그러니까 오늘 태엽을 완전히 감아서 착용을 하다가 벗어놓고 내일 다시 시계를 봤을 때
오차가 없는 걸 의미합니다. 그거를 등시성이라고 하거든요. 요건 제가 오버를 하면서 등시성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차가 없습니다. 태엽이 거의 풀렸을 때도 그래프가 거의 수평이었는데 지금 태엽을 완전히 감았을 때도 수평이죠. 우리가 이 그래프만 봤을 때는 시계 상태가 어떤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여러 값들 중에서 만약에 앰플리튜드가 없다, 그러면 이 값 중에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동력이 부족하면 이 값이 떨어지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값이 떨어집니다. 어쩌면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올라가는 문제도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이 값이 시계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도 300도가 안 나오는 시계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은 빈티지 일본 시계들, 그런 것들은 250도 정도가 나와요. 태엽을 완전히 감아도 오버를 해도 250도가 나오거든요. 그런 시계들은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건데, 대부분 스위스 시계들은 300도가 나옵니다. 이 값이 왜 중요하냐면은 충격이 가해지거나 움직였을 때 마찰력이 증가하면서 이 값이 떨어져요. 이 값이 떨어진다는 것은 동력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고, 이 값이 떨어졌을 때 이 그래프를 보고 어디가 잘못되었다 이런 걸 추측하는 거예요. 이 값이 정상이면 이 시계는 정상적인 상태라는 겁니다. 이 값이 전체적인 컨디션을 알려주는 겁니다. 값이 떨어지면 힘이 없으니까 우리가 시계를 착용하고 움직였을 때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죠. 값이 떨어지면 시계의 성능도 안 좋고 오차도 생긴다. 특히 움직였을 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시계를 보여드릴 텐데, 이 앰플리튜드가 왜 중요한지 다른 이유를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새 거예요. 새 건데 좀 오래됐어요. 1,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렇게 새 거를 구했거든요. 이 무브먼트는 제가 생각할 때 이스케이프먼트 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새 거기 때문에 제가 열어보진 않았는데 그래프를 보니까 그렇다는 걸 알겠어요. 자, 태엽을 아까처럼 두 번만 감아 볼게요. 안 돌아가죠? 안 돌아갑니다. 자, 흔들면 작동하죠? 이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무브먼트는 아까 같은 2824에서 진동수를 낮추고 작동 기간을, 파워 리저브를 늘린 그런 무브먼트예요. 지금 지금 200도 가까이 나오죠? 190도. 오차가 좀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프가 엉망이에요. 이 그래프가 엉망인데 만약에 앰플리튜드 값이 없다, 그러면 이 값을 믿을 수 없어요. 이게 정말 지금 오차가 22초인지 15초인지 모릅니다. 이 그래프가 지금 파도치기 때문에 여기는 느린 오차, 여기는 빠른 오차, 그렇게 오차가 변하거든요. 그런데 이스케이프먼트에 문제가 맞다, 그러면 태엽을 감을수록 이 그래프가 안정됩니다. 문제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래프가 좀 더 깔끔해졌죠? 앰플리튜드도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더 감아 볼게요. 그래프가 훨씬 깔끔해졌죠? 그러면 홀더 없이 한번 물려 볼게요. 완전 깔끔해졌어요. 왜 이럴까요? 시계 이스케이프먼트는 이 리프트 앵글만큼 밸런스 휠의 움직임에 간섭을 합니다. 근데 이 52도라는 값은 앰플리튜드가 낮든 높든 늘 이만큼 간섭을 해요. 그래서 앰플리튜드 값이 낮을수록 간섭 비율이 커집니다. 앰플리튜드 값이 커질수록 간섭 비율이 작아지는 거죠. 260도 분의 52도, 200도 분의 52도. 네, 그런 식으로 간섭 비율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값이 낮다 그러면 아까처럼 많은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스케이프먼트에 어떤 작은 문제가 있으면 앰플리튜드만 커져도 이렇게 안정적인 값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동력만 풍부하면, 동력만 제대로 전달이 되면 이렇게 안정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문제는 모두 이겨낼 수 있어요, 시계가. 그런데 이 값이 작다는 것은 동력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문제를 이겨내지 못해요. 그래서 이 값이 중요합니다. 와치메이커들이 이 값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요. 이 값이 바로 시계의 상태를 알려주는 척도입니다. 300도 중에 몇 도가 나오느냐. 300도에 가까울수록 상태가 좋은 거죠. 지금 265도니까 이 시계는 오버를 할 때가 된 거예요. 때때로 빈티지 시계나 상태가 매우 안 좋았던 시계는 이 값을 회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부품을 교환을 하거나 기계를 교환하거나, 그래서 우리는 이걸 봐야 돼요. 이 그래프보다는 앰플리튜드 값을 봐야 합니다. 네, 재밌지 않나요? 이제 시계 수리 방송을 보시 더 재밌어졌을 겁니다. 이 영상이, 다른 사람들 영상이 다 찾아보세요. 이제 이 값이 제대로 나오는지, 그 사람이 제대로 고쳤는지 안 고쳤는지,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다음에는 이제 앰플리튜드 이야기는 다음으로 미루고요. 자, 메인 스프링이나 어떤 다른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